안녕하십니까? 망고쌤입니다. 지금 서울도 미분양이 넘쳐나는데요. 미분양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신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는 신호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에서 1865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청약으로 당첨이 된다면 10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미분양에 몸살을 앓는데 수원서 천대일 줍줍. 이 밑에 있는 단지가 신문기사에 나오는 단지인데요. 수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라는 단지입니다. 여기서 1000대1의 줍줍이 나왔다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865대 1의 경쟁률이죠. 한 세대 분양하는데 1865명이 청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줍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무순위 청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무순위 청약은 분양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되었거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분양을 했는데 계속 미분양이 나거나 당첨이 되셨는데 계약을 포기하시거나 부적격인 경우에 이 물량을 청약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안 사는 것을 계약하지 않는 것을 청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청약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는데요. 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해당 시군구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 거주하시면 청약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19세 이상인 성인이 세대주 포함해서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또 지역에 따라서 10년, 5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는데 서울의 미분양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수원에서 1865대 1이 있었다는데 수원 말고 다른 데는 더 좋은 데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내 집 마련에 매우 좋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서울의 무순위 청약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역 모아 엘가 트레뷰라는 아파트인데요. 지난 4일에 12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어요. 원래 140가구인데 129가구가 미분양이 난 것이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 줍줍을 실시했는데 또 101가구가 미달이 됐습니다. 114명이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평균 경쟁률이 0.85대 1이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의 90%가 모두 청약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129가구에 대해서 10월 4일에 무순위 청약 줍줍을 실시했는데 또 101가구가 미달된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비싼 분양가 때문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멀쩡하게 생겼죠? 이 4동짜리에다가 아래에 상가도 있고요. 천왕역 그러면 구로와 부천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지적으로는 서울에서 그렇게 훌륭한 곳은 아닙니다. A급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천왕역 모아일가 트레뷰는 전용 면적 67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9평, 34평 정도가 되겠네요. 분양가가 8억 4,900, 67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4평이 되겠네요. 10억 5천에서 10억 9,700. 근데 여기에다가 확장비 포함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11억이 그냥 넘어가겠네요. 그런데 인근 시세가 1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계속해서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근 시세랑 비슷하게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비싸면 분양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에서도 당첨이 되고도 90%가 미계약을 한 이유를 이제 알겠군요.
그리고 첫 번째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서울은 천왕역, 모아, 엘가만 미분양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개 단지들이 미분양이 나 있고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무순위 청약이니까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번 노려봐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N수생 무순위 단지들입니다. 무순위 청약을 했지만 계속 미분양이 나는 거죠. 자, 창동 다우 아트리체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네 번째 무순위 청약에도 미달이 됐고, 신독산 소울힐 뉴풀에는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이 미달이 됐다. 그러니까 창동 다우 아트리체는 이제 다섯 번째를 해야 되는 거고, 신독산은 네 번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신림 스카이 아파트는 아홉 번째 무순위 청약에도 미달이 나서 이제 열 번째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섯 번째 무순위 청약에 미달이 됐는데요. 여기는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순위 청약에도 실패하자 수유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분양가를 10에서 15%를 할인해드리고 관리비를 대납해드리는 조건으로 여섯 번째 무순위 청약을 시도했는데 이것마저도 미달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참 심각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아파트들이길래 이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 다우 아트리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데요. 두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하 6층, 지상 22층 두 개 동인데요. 전용 52에서 122제곱미터, 총 89가구 아파트 전체 일반 분양을 했다. 근데 이게 단지가 생각보다 적군요. 적고 22층에다가 주변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이 이제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많군요. 이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진 않지만 아마 여기도 분양이 안 된 이유는 입지라든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구축도 많은데 금매가 많은데 신축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렇다면 신축이 분양이 잘 되려면 저렴해야겠죠. 그래서 입지 대비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것이겠죠. 이거는 수유 칸타빌 수유 팰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을 재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렇게 잔디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세 동이 멀쩡하게 생겼지만 주변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유 칸타빌 수유 팰리스. 여기 보시면 시장통에 짓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짓고 있는 거 보이시고 밑에 보시면 자, 위성지도로 볼게요. 여기 이제 주변이 전부 단독 다가구고 여기 보시면 치마트도 있고 시장을 재개발한 겁니다.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주변이 이렇죠. 네. 여기 앞에 세 동짜리 1, 2, 3층은 상가 같네요. 그러면 여기가 입지적으로 왜 우수한 곳이냐 하는 의문이 들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뛰놀고 편하게 공부도 시키고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닌가. 그 15%를 저렴하게 가격을 할인했는데도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독산 솔릴 뉴포레입니다. 포레가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보통 산 밑에 있죠. 여기 실제 신독산 솔릴 뉴포레도 보면은 산 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로드뷰나 이런 데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단지 보시면 두 동짜리고 낮게 되어 있네요. 낮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자, 신독산 솔릴 뉴포레 아파트인데요. 공사 중입니다. 톡산동 동진빌라 가로주택 정비로 짓고 있는 건데요. 주변 보시면 뒤에는 산이 있고요. 네, 여기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 동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지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신림 스카이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건설사의 홈페이지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신림동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다. 네, 여기 이 정도 되면은 열 번째 청약에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대충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파트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격을 깎으면 되는데 가격을 깎을 수 없는 또 이유가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에 미분양이 난 데를 한번 봤는데 입지라든지 단지의 브랜드 그리고 규모가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의 메이저 브랜드 단지들은 미분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서울에서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아파트들로 인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원에서 서울 도입안에 수원에서 186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인가? 자, 수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인데요. 수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그 주변에 보면은 전부 재개발로 인해서 매교역인 거네. 재개발로 인해서 8달 8구역, 6구역, 10구역, 권선 6구역 이렇게 4개 단지들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4개 단지가 전부 입주하게 되면 이 매교역인 거네. 12,0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12,000세대면 웬만한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예전에는 별로였어요, 사실. 빌라들이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별로였는데, 여기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동네가 완전히 변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두 가구가 분양이 나왔는데, 문제는 3년 전 시세로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3년 전 시세까지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청약만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는데요. 과연 얼마나 시세 차익이 나길래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24평, 그리고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4억 7,700만 원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는 거죠. 근데 주변 인근 시세가 이미 5억 8천이야.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차익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4제곱미터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3,7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인근 실거래가가 6억 2,751만 원. 그러니까 이미 이 두 개는 청약이 되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시세 대비도 1억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대거 청약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 청약을 한다 이런 거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 와중에도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면 경쟁률이 크게 나온다. 물론 줍줍 무순위 청약하는 단지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청약을 해도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건 있죠. 하지만 1865대 1은 한 채 가지고 1865명이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들은 조만간에 입주를 하게 돼요. 몇 달 있으면. 그래서 바로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메리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힐스테이트 수원 프로지오는 1억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천 프로지오입니다. 자, 보실까요? 과천 프로지오 라비에노, 과천 프로지오 벨라로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이죠. 지금 분양가를 예상하는데 8억에서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그러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8억에서 9억을 내고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근의 시세가 이미 2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8억에서 9억에 집을 사서 취득세 내고 각종 이자도 내고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일단 당첨만 되면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벨라로테 청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특히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로또 1등보다도 확률이 더
훨씬 높을 겁니다.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한번 무주택 실수요자들께서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여기는 34평이 분양가가 8억 3,500에서 8억 9,700만 원. 그러니까 9억을 조금 넘을 것 같네요. 확장 미니 이런 거 하면. 그런데 주변 인근의 실거래가가 이미 12억 9천, 13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억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겁니다. 4억의 시세 차익. 그러면 서울에서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사시는 분들, 무주택자들, 세대주들은 한번 청약을 넣어보시는 게 어떤가.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되면 4억입니다. 4억. 여러분 4억을 모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자, 지금 이렇게 서울이나 수원 분위기 안 좋지만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은 이렇게 핫하다는 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무주택자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시세 차익이 최대 10억까지 기대가 되는 이런 단지들이 무순히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요자이시고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알아요? 10억 시세 차익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대략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청약을 넣는 게 크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고쌤TV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분양이 1008.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지, 색깔이 왜 이러지? 오케이. 방법을, 그리고